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선택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입장 편에서 힐빌리의 노래, 미국의 현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회고록을 기반으로 한 영화였죠. 그리고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안의 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재로 지금의 혼돈의 시대,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국제 질서의 격변 아주 냉혹합니다. 지난 한 80년간 지속되었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흐름을 놓치고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낙오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불과 거의 120년 전 우리는 너무 무지했고 변화를 거부했었어요. 그 흐름을 놓친 결과, 그 파국의 대가 다들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었던 그 참혹했던 역사. 그 고통은 후손들에게까지 전이가 되고 가혹한 상처로 남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정말 끔찍해요. 마치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낀 약간 폴란드 같은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압도적인 시장을 가진 패권국 미국은 이제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이죠. 사실 진짜 막무가내이기는 해요. 피터 자이안은 이러한 기존 질서의 붕괴와 다가오는 무질서를 노골적으로 경고하면서 이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해진 노선에 들어섰음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이 흐름을 인정할지 말지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그런 패권국 미국에도 두 가지 운명적인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미중 패권 경쟁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문제. 이 두 가지의 해답, 미국은 AI와 금융혁신을 꺼내들었어요. M7을 보유한 혁신의 미국. 미국의 다음 승부수는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금융의 제국인 미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 생태계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에 배팅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 관세 충격에 당황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왕좌왕하지만 관세 문제는 분명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충격요법의 지속성도 장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은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전가가 될 거고, 미국의 이러한 행보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벌기를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분명한 미국의 선택은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좀 주제가 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온전한 제 생각을 다 이렇게 담아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폴라리스 채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보고 결국은 생존하자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인 저의 자본주의 항해 일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 생각을 한번 이 채널에 박제를 한번 해놓으려고 해요. 이 점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 생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는 지금 AI 전쟁 중이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AI 혁신의 토양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뻔한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보면 좀 아쉬워요. 무엇보다 이 관료 조직 문화가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규제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주 52시간으로 우리는 세계와 전쟁을 해야 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저커버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모두가 다 야행성 천재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은 결단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 예전의 원전 정책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전기 없는 AI, 위험하다고 피하면 되나요? 더 안전을 강화하고 더 효율성을 추구해야죠. 그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관료 문화, 유교적 마인드 인정할 줄을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소신 있는, 결단 있는 적극 행정,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진영팔이하는 이 나라의 과거의 실수, 판단 미스,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은 까딱하면 감옥 갈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직권 남용의 절대 반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암울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영파리에 함몰되어서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너는 어느 쪽이냐고 몰아붙이고 확인하고 강요하고 피하 식별에만 몰두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책이에요. 제 영상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1997년 패전의 기록, 징비록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픈 치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치욕스러운 IMF의 상처죠. 우리는 이때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호작용했고 미국이나 일본의 의도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과거죠. 돌이켜보면 그런 호된 상처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긴 패전의 기록입니다. 그때도 어떤 그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었고 관료들은 무능했고 그때도 대선이 한창이었었죠. 미국과 일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은 고집스러웠고 우리는 그 환율에 취해서 흥청망청 정신 못 차리고 다가오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외환 위기였죠. 지금과는 결이 다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격변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지금과 무서울 정도로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었던 이 몇 년은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어느 정도 멈추고 규제 다 풀고 우리도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K방산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밑거름이 되었어요. 총무가 갈라져도 좋으니까 일단 만들어라. 그 자주 국방에 씨앗을 뿌린 결단이었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IT 강국 코리아, 그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IMF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하게 해준 신의 한 수였죠. 이 와중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를 누비면서 조금부터하는 우리의 기업들, 요즘은 뭐 K방산, K조선, K화장품, K컨텐츠까지 그 밖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눈물겨운 성과를 내는 우리 기업들에게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저는 진짜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우리 재벌 기업들의 어떤 여러 어두운 면도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이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반대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방식은 반칙을 넘어서 생존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들이죠. 저도 서학개미고요. 미국 기업들의 성과와 혁신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눈높이가 예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 점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 초반에 좀 많이 언급을 했었었는데, 언론인분들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언론도 비즈니스니까. 하지만 제 시각은 조금은 지나쳐 보여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흥미와 조회수에만 집착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 생태계와 금융혁신에 좀 미온적인 건 분명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시점부터라도 좀 더 면밀하게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미국의 결단에 주목을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 언론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주목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면 흥미 위주로 기사를 도배해버리고 가격이 또 하락하면 아직도 도박으로 치부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보통 비트코인 영상이나 기사 이런 거 보면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땀 흘려 벌 생각을 해야지.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미국의 선택과 방향을 좀 추적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 의견이었는데 주제 넘은 의견이 좀 불편하셨다면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나름 용기 내서 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각자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폴라리스 유진 채널의 핵심 목적, 이 시대를 공부하고 이해해서 생존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의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